네, 자, 많은 분들께서 빨리 만나 뵙고 싶어 하셔서 배팅의 순간을 저희 10시 10분 정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배팅의 순간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아주 뜨거운 종목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HMM입니다. 자, 배팅의 순간입니까? 네,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5개월 내내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한편으로 들려오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선 계약을 맺고 또 물동량들을 감안을 하기 위해서 공급 운송 계약들을 맺게 되는데 이 운송 계약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평균적으로 9개월 단위,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서는 이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일부러 장기적으로 계약을 따냅니다. 스팟 계약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 계약을 따내는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한 23개월 정도 짜리 계약을 따내면서 올해도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거의 자명한 그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20개월, 30개월짜리 계약을 따내다 보니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이러한 분위기가 물량 적체 현상이 다소 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영업 실적의 상승세는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들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는 이 해운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세만 조금 도드라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BDI라든지 벌크선 쪽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해운주 3인방이 다 같이 올라서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절정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HMM은 제가 매수 전략을 드려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배팅 의견을 좀 드려봤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삼중 바닥을 이번에 여러 번 다지고서 주요 이격이 수렴이 되는 위치에서 지금 방향성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8,000원에서 39,000원 선 지금 현재도 매수가 가능한 밴드라고 좀 보여집니다. 38,000원에서 39,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47,000원 선까지는 직전에 7월의 고점 부근이긴 한데요. 이 가격선 까지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위로는 다소 좀 매물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씩 매물을 소화를 해야 또 신고가 돌파로 가는 그런 단계가 여러 단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목표가 47,000원, 손절가는 여러 번 바닥 지지가 나왔던 36,000원 선으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HMM을 지금 딱 고민하는 시점에 얘기를 해주셔서 또 도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변곡점이어서 이 질문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HMM이 내후년에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운임지수가 올라야 HMM의 수익성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안 좋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가 행보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기대감과 위기감이 공존하는 그런 해운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기감이 이미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크아웃 논란도 조금 있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다소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9개월, 10개월짜리 스팟 계약이 아니라 20개월, 30개월짜리 장기 계약, 비교적 그 HMM이 그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던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장기 계약들을 지금 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지만 신고가 돌파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어느 정도의 견조한 상승세는 계속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47,000원 선, 7월의 고점 정도는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가격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선 운임에 따라 HMM의 실적이 결정되는 구조죠. 이 가격이 턴하는지 여부도 좀 확인 함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조선주가 요즘 뜨겁죠. 배팅의 순간입니까?
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번에 내일이면 또 상장을 하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조선해양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지금 그 중고 성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용선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20배 가까이 지금 올라선 상황이다 보니까 이 20배라고 하는 가격 상승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커피 한 잔을 5,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가격이 상승해서 한 잔에 10만 원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커피를 그냥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집에서 타 먹고 말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조선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러한 분위기들이 신조성과를 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락슨 리서치에서 신조성과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보면 다소 이 중고성과나 용선료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더디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황을 그려갔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비 활동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원유에 대한 그 수요가 조금 더 증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건화물선, 이 벌크선들이 주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리오프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다소 좀 더디게 올라오는 신조성과도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격적으로 역시나 보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중공업 상장을 앞두고 많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매물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면서 이중바닥 다진 상황에서 21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 되겠고요. 11만 2천 원에서 11만 7천 원 선 현재 가격권 부근까지 매수를 다소 좀 박스권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면 손절가 직전에 이중바닥 형성했던 10만 9천 원 선으로 짧게 잡고 좀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역시나 7월 고점 13만 5천 원 부근까지 목표를 해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현대중공업 상장을 앞두고 아주 적절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할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배당을 실시할 때 주식을 나눠주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고, 자, 정관 개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주식도 배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할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 낙폭이 조금 더 커졌죠. 24만 4,500원입니다. 저희 관련 이슈는 잠시 후에 결정적 투자에서 보다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을 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유니드입니다. 유니드는 어떤 베팅의 순간입니까? 유니드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적인 중립 의견이 될 것 같아요. 네.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탄소 포집 관련해서 또 기술력에 있어서는 단연코 대장의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이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가성칼륨이라든지 탄산칼륨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1위의 기업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탄소 포집 기술에 있어서 습식 방향에 있어서는 이 탄산칼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탄산칼륨에 있어서 생산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1위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연코 많은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작년에 연간적으로 달성을 했던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벌써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사실 탄소 포집 기술은 이제 실증 연구 단계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수요처가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에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유망한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기술적으로는 지금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현재로서는 7% 올라온 15만 원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3만 6천 원을 이탈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올라서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손절가 13만 6천 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가격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간다 했었을 때에는 단계적으로 목표가 15만 5천 원, 지금 현재 가격 기준입니다. 목표가 15만 5천 원, 또 15만 5천 원 달성 시에 16만 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유자분들께서는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니드는 그 매수를 하기 위한 타이밍을 노려보자. 그래서 긍정적인 중립 의견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유니드였고요. 자, 마지막 종목을 보겠습니다.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매수 베팅 해야죠. 네.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수 베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로 놓고 봤었을 때 중국에서 50%를 담당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또 일본의 기업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세계 시장 파이에서 10%를 갖고 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아직 이제 3%밖에 개화가 안 됐어요. 지금 대다수는 흑연계 음극재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 가운데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전기차 포르쉐 타이칸 정도가 이러한 그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전기차가 되겠고요. 네. 앞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3%밖에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3, 4년이 지났을 때 20%까지 개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애플카 이런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흑연계보다는 단연코 에너지 밀도적인 측면에서 좋다 보니까 급속 충전의 시간도 당길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 애로사항도 많아요. 그래서 쉽게 진입이 용이한 그런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주전자재료가 10%의 파이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배터리 국내 업체들 보면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SK 도 그렇고요. 또 네. LG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요. 예. 이들 기업들이 결국 국내 안에서 수직 계열을 위한 어떤 수급처를 찾게 네. 된다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그런 기업이 꼽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매수 전략 드렸고요. 가격적으로는 8만 3천 원에서 8만 4천 원권 지금 현재도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7만 8천 원, 목표가로는 9만 9천 원까지 일단 신고가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부근이라서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매수할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네, 이제 개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베팅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김난 대표께서는. 자, 베팅의 순간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